네, 안녕하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간밤의 증시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이렇게 오락가락 했는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전반적인 기술주들이 다 이제 나이트 장에서 이렇게 애프터 장에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상승했죠. 예. 빅테크들 보시면은 뭐 메타, 예, 테슬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글, 예, AMD도 상승 많이 했고요. 음, 글쎄요, 이제 이 주식 시장이 카지노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어, 한마디로 이제 홀짝 게임이죠. 예. 여기서 배팅 해가지고 내 배팅이 맞았다 하면 뭐 이만큼 이제 가는 거죠. 음. 그리고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비로소 이 실적 발표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는 돈이 잘 벌고 있다라는 사실은 거의 확률이 뭐 90%가 넘죠. 예. 그리고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거라는 것은 그것은 뭐 거의 뭐 확실시 됐던 바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혹시 좀 삐끗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이런 반응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 예. 사실은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 정도에 잘 나오겠구나 해서 미리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야 됐는데, 어,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왜 그러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번 실적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했었구나. 그런 것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랄까요? 엔비디아 측에서 봤을 때는 좀 자존심 상하죠. 예. 아니 우리 실적을 의심하다니 이렇게. 그래서 실적 나오기 전에 미리 조금 상승을 먼저 약간 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됐는데 지금 시장의 모습이 이제 이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심리가. 뻔히 실적이 잘 나올 것이 뻔한 종목의 주가가 이 모양이니까요.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어, 좀 우려들이 많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확인 매수하는 거죠. 확인하고 다행이다. 확인하고 이제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고요. 또 모든 이 주식이 이런 데는 또 다른 이면도 있거든요. 어떤 거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냥 뭐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 건데 뭐냐면 이게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이 AI 칩을 사가는 기업들이 반대로 이제 뭐냐면 반면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다는 거죠. 예. 돈을 엄청 쓰고 있다. 음. 어, 근데 뭐 저는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예. 이게 모든 어떤 사안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거든요. 음. 그래서 뭐 언제까지 계속 계속해서 돈을 엄청나게 쓸 수 있을까?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물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전기차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전기차 때 앞으로 이 정도로 성장하면은 뭐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의 뭐
뭐 몇 년 안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그러면 그것을 수치로 따지면 그게 뭐 몇 천만 되고 그러면 지금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는 돈을 뭐 어떻게 벌겠구나 이런 계산 논리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인제 좀 너무 간다는 거죠. 어 그래서 엔비디아가 여전히 지금 뭐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고 근데 이것이 인제 언젠가는 한계점이 나타날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엔비디아가 인제 여기서 인제 한계를 보이게 되면은 인제 주가 상승이나 그런 성장은 멈추겠죠. 그리고 인제 각 기업들이 이제 자체 칩이 있죠. 자체적으로 인제 칩을 만들고 예 또 AMD 것도 많이 사 가고 결국에는 혼자 독주하는 시대는 끝없이 독주하기는 어렵다. 근데 끝없이 인제 주가가 더 성장을 하고 독주를 하려면 인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뭔가 나아가야겠죠. 음. 근데 엔비디아는 또 그렇게 못할 것도 없어요. 예. 지금은 뭐 이렇게 블랙웰이나 이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지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인제 한마디로 지금 $195가 됐는데 뭐 $200 잡고 내년에 $400, $500를 간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다 이렇게 요번에 서프라이즈 났구나. 그래서 인제 '와 한번 풀 베팅 들어가 봐야겠다. 엔비디아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풀 베팅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 20% 30% 수익 내려고 가는 게 아니죠. 한 내년 연말까지 해서 한 100% 정도.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 뭐 충분히 한 $400 정도 가겠구나. 근데 그렇게 안 가고 만약에 여기서 한 $300 정도 까지 갔다가 한 50% 정도 수익이 나죠. 그러다가 인제 50% 수익이면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올 연초처럼 이제 $100 정도에 사서 한 $200 정도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매수를 하는데 한 195에서 뭐 한 $300 간다. 한 50% 수익 난다. 그러면은 수익 내기가 어렵고 거기서 고점을 찍고 내려와 버리면은 좀 어중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번 실적을 보고 매수를 하면 이게 앞으로 $400 예 $400 정도까지 가겠구나. 그 주가 추세를 봤을 때 이게 또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인제 어떤 점이 좀 중요하냐면 어 그러니까 작년에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의 전망을 어둡게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워낙에 그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고 수요도 강력하고 근데 주가가 그렇게 좋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음. 근데 작년에 이 상승할 당시에 매수하셨던 분들의 논리가 뭐냐면 $138 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년에 한 $260 예. 한 100%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데 중간 조정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 여기서 인제 손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중간 조정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모두 다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틴다. 근데 그거가 좀 쉽지가 않죠. 지금도 그런데 여기서 내년에 뭐 이렇게 간다. 근데 다 좋은데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이게 출렁거리는 일이 생겼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오네요. 자 그래서 인제 중간에 상승을 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추세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시는 분들이 이걸 왜 사냐면 떨어져고 사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져도 내 가격이 이렇게 바닥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매수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 좋아. 즐거워. 뭐 그 당시 잠깐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뭐 바닥에 사면 좋고요. 그다음에 올라갔다 떨어져도 견딜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가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 저기까지 갈 때 내 가격이 침범당하지 않게, 예. 한마디로 내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 상승 여파를 타고 이렇게 갔다가 내렸다가 또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거고, 그다음에 더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직선으로 계속 상승만 하는 거죠. 근데 뭐 가는 척 하다가 뭐 이렇게 여기서 뭐 이렇게 꼬부랑거리고 막 계속 이렇게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되고 이렇게 떨어진다.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괜히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다들 이제 판단하시는 건데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떤 추세를 보일 것인가. 예. 그러니까 고공행진을 계속 해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사실상. 예. 그렇지 않고 뭐 작년처럼 뭐 이렇게 매수했는데 막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갔는데 또 떨어지고 그럼 이런 두 번의 하락에서 살아남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실적 좋다고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게 아니죠. 작년에도 실적은 어마어마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지금 AI 거품론도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건 반면에 다른 기업들이 돈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월가의 예측이 무색할 만큼 뭐 예측 자체가 뭐 이게 뭐 그냥 뭐 예측 자체가 그냥 무색하죠. 예. 그만큼 돈을 쓸어 담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기업들이 돈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무슨 뭐 공정 같은 데서 혁신을 통해서 뭐 그런 그러니까 자신들이 뭘 잘 아끼고 막 공정에서 혁신을 부려서 그렇게 해서 뭐 마진이 막 좋아지고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냥 비싸게 팔고 그래도 공장 밖에는 현금 들고 와서 서로 살려고 줄을 서 있고 예.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독주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 있게 될 수가 있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아직은 진행 중에 있구나. 예. 요번 실적을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돼 상승하는 건데 이제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게 될 거예요. 어, 아 이런 독주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찰나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AI 칩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 말고 추가로 뭘 더 해버린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AI 칩 갖고 지금 1년, 2년, 3년 이렇게 오고 있는데 계속 그냥 이걸로만 간다. 예. 그리고 새로운 버전에 뭐 더 성능 좋은 거 막 그런 거 이제 내놓는다. 예, 그렇게만 간다면은 결국에는 이 경쟁자들이 너도 나도 와 저 사업 잘 되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그냥 우리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엔비디아의 미래는 좀 어두워요.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되고 다들 그냥 자체 칩을 만들어 버리게 되고 그러면 내년에도 그 좀 성장률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매출 자체는 좋은데 확실히 이번 실적에도 나왔지만 작년에는 전년 대비 65% 성장인데 이번 실적에서 보면은 전년 같은 동기
분기 대비 20% 성장이란 말이죠. 예, 이게 성장률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 당장에 이제 월가의 예측치를 넘어섰다 해서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연간 성장률로 봤을 때는 점점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고 이 주가 상승률도 이제 그걸 이제 반영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주가 상승률이 바닥 대비 보면 100% 정도 상승한 거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150달러에 사신 분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주가가 200달러까지 가가지고 이게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 주가 수익이 별로 많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23년에 여기서 50달러에서 예, 무려 150달러로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100%, 200% 아니 그러니까 150달러면은 50에서 100달러, 150달러 그러니까 200% 수익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150달러에서 올해 300달러를 가야지 이게 100%인데 연간으로 봤을 때 100%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메리트가 조금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면은 내년에도 이 경향대로 간다면은 지금 200달러에 사신 분이 내년에 400달러 가기가 거의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 메리트가 이렇게 비싸진 주가를 사면은 항상 생기는 문제가 그거예요. 그 투자 메리트가 좀 떨어져요. 상승을 해도.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신 분들이 재미를 보는 거죠. 상승했을 때 사시는 분들은 주가를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승을 해도 수익이 별로 이제 많이 안 난다는 거죠. 자, 테슬라도 저기 엔비디아 덕분에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이 양봉의 모습이 아니고 만약에 이 엔비디아 실적이 좀 잘못 나와서 이렇게 떨어졌다. 이게 음봉으로 떨어졌다. 아,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예, 엔비디아 덕을 정말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하루 전 이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방향 잡거나 이제 이렇게 방향 잡는 거죠. 떨어져서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수렴이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 여기 다 무너지면서 여기가 이제 380이 무너지게 되면은 정말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예. 이게 중요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살려줬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뭔가 좀 이게 수렴이 된 상황이죠. 항상 이제 주가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렴이 되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수렴이 됐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근데 이것도 이제 같은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이게 무너지면은 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여기서 이제 살려놨거든요. 예. 자, 그래서 중요한 어떤 정말 시점이었는데 일단 불씨를 살려놨어요. 반등의 불씨를 살려놨습니다. 이제 이 불씨를 살려나가면 되는 거겠죠.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게 보시다시피 이 어마어마한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마치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처럼 이 엄청난 매물대를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와 여기서는 진짜 뭔가 좀 센 호재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한 호재가 나와서 이 어마어마한 매물대를 지금 넘어가야 되고
여기 지금 사서 물리신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애가 타고 있겠죠. 아. 야 이게 정말 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이런 국면에 인제 현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통 이렇게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이걸 투매를 유발시켜서 여기서 매수했었던 분들이 이렇게 매도로 많이 나가고 난 다음에 좀 몸이 좀 가벼워진 상태로 그다음에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자 과연 이 지금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올해 인제 여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시간 조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에는 인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있는데 가격적인 어떤 이 충격을 줘 가지고 사람들이 투매를 해서 매도를 하고 나가게 이제 만들어서 그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 가지고 시간에 지쳐서 예 여기서 한번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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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이렇게 하면서 인제 사람들이 지쳐 갖고 나가게. 예. 그래서 여기서 인제 시간 조정을 줄지 가격 조정을 줄지 이제 봐야 되겠는데 글쎄요. 인제 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매물이 쌓여 있는데 이 지금 요만큼 조정하고 여길 바로 지나가게 되면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어 근데 그렇게 지나가면 그거는 그야말로 인제 서프라이즈고 바로 지금부터 쭉쭉쭉쭉쭉 해 갖고 며칠 안에 여기를 싹 지나가 버린다. 이런 건 좀 서프라이즈가 되겠고 여기서는 이렇게 좀 질질 끌면서 약간의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좀 섞어 가지고 예 이렇게 좀 했다가 그다음에 좀 가벼워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가려면 또 갈 수도 있겠죠. 음 뭐 인제 그런 생각입니다. 좀 '이 매물들을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인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제 이걸 좀 주가를 올려서 이분들이 인제 물렸다가 '와 인제 내 본전 찾아야겠다.' 하고 인제 매도를 하고 나가면 그 물량을 이쪽에서 인제 받고 그리고 인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렇게 떨어뜨려서 물량을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공포를 줬다가 반등시켜서 '아 인제 원금 찾고 나가야지.' 하고 이렇게 원금 회복시키고 그 물량을 인제 빼앗아서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음.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인제 그 재료가 됐는데 이게 인제 어떤 대대적인 흐름을 다시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재료냐 아니면 그냥 하루짜리 뭐 단발성 재료냐 이제 이걸로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 어 그냥 하루 이틀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전히 시장에서는 지금 12월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인제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나 그런 것들 예 거기에 다시 인제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와 이 좋다. 이 기분 이 분위기가 12월 뭐 내년 1 월까지 계속 몇 달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예. 그렇다면은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거든요. 이렇게 한 며칠 그냥 단발성으로 하루 한 며칠 이렇게 좋다가 말아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한 며칠 그냥 쪼끔 이렇게 한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좋고 뭐 그 분위기는 뭐 그 효과는 하루 이틀 정도로 인제 끝날 것이다. 어 시장은 항상 그렇거든요. 뭐 그 사안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굉장히 초집중을 하다가 막상 인제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 알겠어. 그래 됐고 자 이제 다음은 뭘까?' 네.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여운을 계속 즐기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됐고 자 넥스트 다음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굉장히 냉정하죠 시장이. 음. 자 그래서 인제 지금 시점에서 인제 제일 주목되는 것은
과연 오늘 저녁에 이 지금 파티 분위기, 서프라이즈 분위기가 이어져서 추가 상승이 이렇게 이어질까? 예. 엔비디아 이제 보통 이제 과거 실적들 보면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이제 좋다 그러면 그다음에 실적이 그러니까 쭉 내고 나서 보통 이제 실적을 뭐 이렇게 탁 내고 나서 그다음에 쭉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될까? 어. 자, 그래서 이 분위기를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간다면은 지금 한 뭐 4% 5%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런데 이 상승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해놓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의미가 없어요. 괜히 가서 사주신 분들만 물려버리고. 그래서 딱 이렇게 지켜봤을 때, 이 상승 분위기, 이 재료라면은 이렇게 상승했을 때 내가 가서 추격해서 매수를 해도 그 여세가 좀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면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겠는데, 엔비디아는 또 좀 뭐 보통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 엔비디아의 이 상황을 보면 반영이 됐고 여기서 올려봤자 한 그렇게 세게 올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약간의 이제 추가 어프로치, 그러니까 추가 상승은 조금 나올 수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 이번 이 재료도 그냥 하루 이틀짜리 재료가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뒷받침이 되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뭐 괜찮고 다시 이제 그런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12월에 금리가 동결될 줄 알았더니 추가 금리 인하가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렇게 기류가 흐르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조정장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조금 반등세로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쭉 가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타이밍이죠. 이 타이밍에 여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추가로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줘야 된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상승을 보면은 그거예요. 이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럴 때도 보면은, 예. 근데 이렇게 뭐 저항선 돌파했다 하면서 이렇게 좋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와 저항선 돌파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죠. 예. 자, 여기 지금 약간 그 뭐가 추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막 여기다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추가로 한 뭐 6% 7%짜리 상승 이거 나올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